10화 후반부, 마치 범인이 경찰로 의심되게 만드는 사진이 등장했죠. 저는 이 사진과 진술이 모두 꾸며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선입관일 수 있다. 서검사하고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파편 조각을 놓지 못하는 걸지도. 자, 이번 리뷰는 시목의 대사처럼 큰 상황을 봐야 하지만 동재의 실종 사건으로만 주목이 되어 있는 시청자에게 던지는 말 같아 보였는데요. 현재 동재 실종 사건이 주가 되어 버렸지만 통영 사건, 세곡 지구대 사건, 박광수 사건, 남이원 비리 사건 등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16부작 구성상 남은 에피소드를 모두 연결해 줄 수 있는 동재 실종 사건이 이렇게 경찰이 한 짓입니다 하고 마무리되어 버린다? 범인이 벌써 등장한다면 긴장감뿐만 아니라 작가님께서 현재까지 박광수 변호사 사건을 중축으로 다른 사건들을 길게 끌고 왔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미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드라마의 현재 주 배경은 2019년 3월이며 왜 비밀의 숲은 19년 3월을 배경으로 하는가를 본다면 검경간의 수사권 문제에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해 19년 3월을 선택했으며 19년 4월 검경 수사권 문제에 진전이 없자 국회는 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약 1년 뒤 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됩니다. 시즌2는 검찰의 정관예우 폐단이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씨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드라마 속 시간상 한 달간 첨예한 대립을 해야 하는데 대립은 없고 비리만 주구장창 나왔네요. 이 정관예우가 케이스를 늘어놓으면 진짜 나쁜 짓 같은데 막상은 자연스러워. 강원철의 정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너무 판타지로 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겠다는 작가님의 말을 기억하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식 홈페이지에 서동재라는 캐릭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재는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가늠해 본다. 좋지 않은 인사고과에 후배 특임검사 손에 조사받은 전력도 있는 그는 과연 내가 부장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6회차 동안 동재의 생존에 대한 언급과 자작극을 외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연결해보는 뇌피셜입니다. 경찰의 시계가 발견된 지금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동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작가님의 인터뷰처럼 판타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변호사 사건을 재검토 중이었던 심호군, 부실하게 수사한 것에 대해 정민아에게 추궁을 합니다. 자신을 추궁하는 상황에 자신의 선배 동재를 옹호하는 미나의 모습. 본인 얘기를 하는데 남을 두둔하네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안 해도 돼서. 여전한 그녀의 모습과 말들 또한 과거 동재가 했던 이야기는 캐릭터 설명에 나온 말과 동일하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하늘 무너지기 전에 솟아날 구멍 뚫어야지. 서동재 실종 사건 수사 중 두 사람은 동재의 행방에 대한 이런 대화를 나누죠. 안 봤으면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건데. 대화를 나누던 중 장건 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강에서 난리 칠 때 봤으니까 거기서도 보긴 봤다. 공사장에서. 네, 공사장. 기회가 있어. 당신, 나는 이길러 오지 마. 과거 창크나이트가 동재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겼던 장소죠. 법복을 벗을 때가 지금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냄새도 못 맡죠? 보통은 주변을 파면 나오는데. 네, 여진의 말처럼 동재를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납치를 했다고 했을 경우 과연 왜 동재를 납치하고 넥타이를 굳이 왜 보냈을까요? 왜 하필 넥타이였을까요? 복수했잖아. 왜 해명해야 되지? 심옥의 말처럼 복수를 했는데 왜 굳이? 원한이 있다면 살해했거나 은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오히려 현재 납치 사건은 경찰들도 헤매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며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이 행동이 우연 혹은 억울함 때문일까요? 시계를 우연히 놔둔 후 굳이 손가락이나 신체 부위가 아닌 피 묻은 넥타이를 놔둔다. 정말 우연히도 이 조건들을 다 맞춘 후 우편이 아닌 사진을 보냈을까요? 시즌1에서 우리 07 형님의 반전에 너무 심취해서 우리가 빼먹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전개가 그렇잖아 하면서 범인 찾기에 몰두하고 있죠. 이런 거는 미국 영화에서 나는 짓이지. 실제로는 숙기 바쁘지. 뭐 어디 이딴 짓을 해. 미국에서나 가능한 이런 이야기라는데 과연 누가 했을까요? 다른 한 가지를 본다면 시즌1과 달리 관사에서 구겨져가며 같은 신발, 같은 시계를 착용하는 동재. 과거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알아봤던 이 심옥의 안목을 믿고 보낸 것은 아닐까요? 넥타이를 보낸 이유와
시계를 노출되게 찍은 이유 또한 이러한 언급들에 앞뒤가 더 맞지 않을까요? 이 모든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동재였죠. 내비가 어떻고 타이어 방향이 어떻고 질문을 하도 퍼봐서 그거 답하기도 바빴대요. 이럴 거면 차라리 서검사가 날 뻔했어. 최빛이 이런 말을 하죠. 과연 서동재가 더 나았을까요? 가장 많이 파고들었던 사람은 현재 심옥보다 동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들과 접촉이 많았으며 피해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가능한 것도 동재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부군에 대해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인의 모습과 서동재 사건의 목격자에 대해 하나의 가설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건을 꾸민 것이 우태아 혹은 동재가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박강수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집에서는 자랑을 좀 한 모양입니다. 한조의 일을 하게 됐는데. 사와 박광수 변호사 부인이 이야기했다는 이 말과 내 선배 부인이 내 남편은 절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사람이 아니다. 정식으로 나선 겁니다. 유족이 이 일을 제기한 게요.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이미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빛 서장이 묻은 걸 동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과거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것을 최빛 서장이 묻었으며 이것을 통해 동재가 찾아가 부군의 이야기를 아끼게 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심옥이 들었던 박광수 부인이 했던 답변을 우태아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안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가설로는 거짓으로 증인을 만들 수도 혹은 납치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자작극을 펼칠 수도 진짜 증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우태아가 개입을 했다면 박광수 사건에는 과거 한 주가 있을 것이며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돈으로 회유당했고 이를 최빛 서장이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건을 덮는 대가로 부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며 김 비서 또한 로펌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심옥과 만남을 갖는 이유나 세곡 지구대 사건도 커다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모든 경찰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우태아의 캐릭터 설명처럼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노른자위 요직만 골라서 설립해왔으며 양날의 검을 쥔 형국이지만 태아는 왜 위태롭지 않을까요? 뒷배에 한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며 예고편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이 납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가장 좋은 쪽은 검찰이기 때문이죠. 사표를 써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9화에서 언급된 슈베르트의 마왕. 달력에서 비춘 것은 이쯤 되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키워드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닐까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